마이클 무어 감독이 다큐멘터리 시코 제가 보고 저는 그때 환자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거기 제가 단체 대표라고 있는 그 백혈병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 이제 의료 민영화 논쟁이 있긴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미국처럼 민간 의료보험 시스템이 아닌 건강보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듣는 거는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다르지만 한번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직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돈 있는 분들은 당연히 치료하시고요. 실손보험 있는 분은 다 치료하시고요. 그러니까 돈 없고 실손보험 없는 분들은 치료 못 하시거든요. 특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항암제 같은 것도 옛날 화학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 최근 면역 항암제로 바뀌고 있는데 보통 보험이 되려면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환자는 다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좀 다른 게, 돈이 있는 분들이나 실손보험이 든든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명을 1년 정도 연장하고, 연장하는 그 삶이 옛날과 달리 응급실 그 병원 중환자실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환자들은 실손보험이 더 중요한, 실손보험이. 그래서 환자는 실손보험이 어떤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 의사도 환자에게 물어보죠. 어떤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고, 그게 따라 가지고 의료 서비스나 치료가 결정되는 게 현장이거든요. 아까 88% 그게 아마 제가 다 포함해서 그런 알고, 실손이 한 70% 정도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아마 총에서 80%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실손보험이나 그 정액보험이 다 의료비를 해결해 주는 것도 또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여 년 동안 이 보장성 확대를 시켜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안꿈 넣은 찐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핵심은 이야기 안 하고 계속 그 외부적인만 이야기했는데, 그나마 2011년도였나 건강보험 하나로 그때 시민운동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이 감동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 기억에는 뭐 노원구도가 지역도를 다니면서 가서 시민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좌절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는데 민주노동에서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노동당 당원들 참여했던 분들은 싹 다 빠지고, 또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뭐 오협이 반대하니까 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건강보험 하나라는 게 저희 느낌에는 풀뿌리 시민운동이라는 생각했었는데, 뭐 당 한 곳에 빠져버리니까 안 될 정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가치관의 문제, 그러니까 정당마다의 정당 강력이나 시민사회가 또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게 맞냐, 아니면 가진 사람에게 더 부담시키는 게 맞느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우리 건강보험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쨌든 비급여 부분이 어쨌든 30-40% 있으니까 급여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제 작동시켜서 어쨌든 의료비 부담 줄이고, 그리고 난 뒤에 실손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줄이는, 어조를 줄이는 게 너무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핵심은 이 국회에서 공청회 한 이유도 핵심은 재정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제시한 거는 80%는 현재 63%의 보장률을 80%를 올리는데 한 7.8조 원 정도에, 이번을 90%하면 8.8조 원에서 16.6조 원인데,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18.2조 원, 18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부가치계 개편에서 7조 정도 마련하고, 국고 사후 정산제에서 2조 5천억 정도 하고, 결국 이거는 뭐 어쨌든 뭐 하는데, 결국 건강보험 인상해가지고 결국은 6.6조 원에서 8.2조 원에, 제가 보니까 이거 개인당은 중요하지 않고 가구당, 제가 우리 가족들의 보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2,000원에서 17,000원, 17,000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제 계산으로 계산 잘못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7,000원이면 다 할 것 같고, 가구당 17,000원 부담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다 할 것 같고요. 이게 저 옛날 기억에는 이렇게 금액이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왜,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지금 이제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에 보험료가 40만이 나가거든요. 40만 원요. 그리고 저희 급여에 상당수가 나가고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조금만 이 보장성에다 확대에 대한 설득만 준다면 저는
하나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보험이 두 개 있는데 하나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뿐만이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 환자는 의료 소비자, 의료 소비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의료인들은 환자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간 의료보험을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을 때 동의해줬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보장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이게 저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건강보험 하나로가 국민들의 풀뿌리 동의에 의해서 이게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도 설계는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뢰를 주는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중간에 신뢰 주는 방법으로 한번 21조 투입해가지고 한번 왕창 한번 보여주고 법을 제정하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여기 국민의당 정책 오셨고 여기 또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 수석 전문의 오시는 게 너무 또 좋은 게 저는 정당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메시지나 파워를 줘야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저희들 같이 운동했는데 저희 공동 주체에 저희 환자단체 뺐던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했냐면 중증 질환 환자단체가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올려서라도 보장 확대해달라는 이야기를 선뜻 솔직히 하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이 있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 특히 암 환자들은 공보험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어야 되냐고. 건강보험에서 보험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돈 좀 더 낼 테니까 암 공보험 같은 거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게 법체계적으로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이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게 2012년 그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5년 지났고요. 이번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코와 같은 2016년판 시코가 2022년 시코 더 강화돼가지고 아마 민간보험 없으면 의료용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의료 기술로 좋은 치료 기술들이나 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당 대선 후보들이 이제 아마 결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의료비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좀 과감하고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